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여 가치 확산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그런 취지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오늘 소개할 동영상은 9월에 개최된 IFA 2025 행사의 그 주요 내용과 기술을 분석하고 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AI 기술이 다양한 가전산업에 접목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전산업이 지금까지는 스마트 홈이라는 지향점에서 향후에는 AI 홈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은 IFA 2025의 개요를 설명할 건데요. 우선은 이 세 가지 IT 주요 전시회 CES, MWC 그리고 IFA 이 세 가지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IFA 2025 전시회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IFA 2025에서 본 가전기술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가별 주요 가전기업들의 그 전시 전략이나 전시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유럽 가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의 장으로서의 큰 그림을 일단 보고, 그 다음은 유럽의 가전 브랜드들 밀레라든가 지멘스, 보시 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그 IFA 2025의 전체의 가장 큰 흐름을 잡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내용을 유럽 시장 점령이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 이건 사실은 파트 2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주요 전시 신기술과 경쟁에 관련해서 TV 기술,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로봇 청소기, 휴머노이드 로봇 등 뭐 이런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IFA의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셀러 파크, 그 다음에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진 IFA 2025 혁신상에 대한 것 정리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IFA 2025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계 3대 IT 전시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CES가 있고요. 그 다음 MWC 그리고 IFA 이 세 개를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CES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전에서 시작을 했고, MWC는 이름 그대로 모바일이죠. 모바일 분야에 특화된 컨그레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 비교해 본다면 IFA는 이름 그대로 인터내셔널 풍카스텔룽이라는 독일어처럼 풍카, 라디오 기술에서 시작된 전시회라는 게 다른 전시회하고 차별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A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에 독일 라디오 쇼라는 이름으로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독일 정부가 당시만 해도 가장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시작이 됐고요. 1930년도 7회대 때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설한 걸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32년에 세계 최초 자동차용 라디오, 또 37년에는 컬러 TV까지 전시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기술로 봐서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그 IT 제품들이 전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그 1940년부터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한 10년 후인 1950년
1950년에 재개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디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을 에서 그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가 1971년에는 완전히 베를린에 정착해서 메세 베를린이라는 그 전시 공간에서 쭉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내셔널 푼카스텔룽이라는 그 현재 IFA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야말로 그 시대별 혁신 제품의 데뷔 무대라는 명성이 어울릴 정도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957년에 그 소위 휴대용 TV가 처음 등장을 했고 1979년도에는 컴팩트 디스크, 또 1997년도에는 DVD 플레이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제품 박람회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많은 혁신적인 발명가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IT 전시회를 하나의 테이블로 비교한 게 되겠습니다. 시작 연도를 보면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IFA가 100년 전통의 IFA가 가장 빨리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CES나 MWC가 그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CES가 가장 빠른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MW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IFA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내용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렇게 그 세계 3대 전시회가 각각 다른 장소 또 조금은 다른 테마를 갖고 진행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기술이나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I 기술의 전면적인 확산과 적용이라는 이 흐름은 새 전시회가 다 똑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AI가 활용이 되면서 그 매개가 되면서 산업 간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들이 융합이 되고 또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고 또 그 디지털 디바이드 된 내용을 그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나눈다는 점은 이 세계 IT 전시회 모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세계의 그 IT 전시회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그 세계 규모의 그 전시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컴덱스라고 해서 컴퓨터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됐고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CES가 부상하면서 200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시회 중에 세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빗은 이제 유럽 쪽에서 열리는 전시회인데 유럽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IT 부분만 따로 떼서 전시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건 거의 85만 정도 몰리니까 굉장한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시회였습니다만 이건 역시 IFA에 밀려 201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시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글로벌 전시회도 일종의 생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죽는 놈이 있고 사는 놈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고전적인 가전 전시회, 예를 들어 뭐 CES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전시회, IFA라든가 이런 것들이 PC를 포함한 컴퓨터라는 신기술 전시회, 그러니까 컴덱스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걸 꺾고 살아났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더 가치 있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가진 전시회, 또 그런 기획자가 있는 전시회가 살아남더라는 것을 이 두 전시회의 몰락, 또 세 전시회의 흥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A 2025입니다. IFA 2025가 열리는 메세 베를린의 메인 게이트인 남문 앞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참관객들이 그 전시 공간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메세 베를린의 상징적인 공간이고 IFA 2025를 대표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많은 그 홍보물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홍보물들에 관련돼서는 그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A 2025 개요 중 전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슬로건은 Imagine the Future, AI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 여러 가전 그 기술들 그리고 제품을 보면서 우리 미래를 상상해보자. 아마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가 기관 국가를 보면 138개 국가 19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참관객은 한 22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그 메세 베를린 그 주관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가 기업 수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 38% 정도가 되고 다음이 개최국인 독일, 한국도 전체에서 세 번째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전시 분야는 가전 중심이다 보니 홈 앤드 엔터테인먼트가 그 가장 큰 그 중요한 전시 분야고 그 다음이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 주방 여러 가지 기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홈, IoT, 컴퓨팅 앤 게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시 분야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혁신 테마 존이라고 해서 그 모빌리티, AI, 로보틱스, 서스테이너빌리티, 피트니스 앤 디지털 헬스 이런 그 존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슬라이드는 IF 2025 원래 그 개최된 IF 2025의 어떤 성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전시회가 2024년도에 개최됐고 올해가 101번째가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의 최대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문 박람회다. 이렇게 보면 그 IF 2025의 성격을 가장 축약해서 잘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사항을 신설하고 시상했다는 게 올 행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응되는 그 IT 박람회인 CES라든가 MWC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신설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고 시상하는 그런 형태가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IFA 2025는 100년 전통에 원래 처음으로 시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시도들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리테일 리더 서밋 이렇게 해서 그 글로벌 리테일 마켓 유통이나 소매 시장에 그 정상들이 모여서 AI 혁신으로 인해 변해가는 그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있고 또 그 뷰티 허브, 그다음 크리에이티브 허브, 모빌리티 텍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건 이제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든 게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조모 가르텐이라고 해서 이 야외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쪽에 또 그림에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전날 그 오프닝 나이트 그 콘서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 가수를 불러서 뮤직 페스티벌을 열고 또 저명 인사를 불러서 토크쇼를 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젊은이들을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또 개최일을 보면은 조금 그 다른 국제 행사들하고 다른데요. 9월 5일부터 9월 9일 특히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중에는 주로 글로벌 기업들의 그 엔지니어들이나 바이어들을 위한 그런 전시 공간, 그러니까 B2B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주말에는 그 일반 관람객, 특히 가족 관람객들이 와서 편하게 보고 체험도 하고 이벤트에도 참석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게 아마 다른 전시 공간하고는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유럽 가전시장 선점을 위한 여러 국가들 혹은 기업들의 기술 경쟁의 장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가전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빅3들 포함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실제 그 기업 참여하는 기업만 많아진 게 아니고 TV와 같은 가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청소 로봇 같은 로봇 제품들에서 그 최고의 기술을 과시하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럽의 그 전통적인 그 가전 기업들도 그 자기네 시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밀레, 보시, 지멘스, 또 스웨덴, 영국 등의 가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터키 기업 중에 재밌는 걸 보니까 그 대우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대우는 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가전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터키에서 여전히 그 이름 있는 그 가전 기업으로 살아남아 그 IFA 2025와 같은 큰 전시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한국은 뭐 삼성, LG가 전체 가전기업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전시관을 열 만큼 그 메인 그 기업체였고요. 그 외 그 쿠쿠가 그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 쪽에 또 그 안마 의자로 유명한 보디 프렌드는 디지털 헬스 쪽에 전시를 하고 있었고, 쿠팡하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전시는 참석 안 했지만 리테일 리더스 서밋에 참가해서 그 유통 시장의 그 세계적인 흐름을 그 파악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듯합니다. 그 외 스타트업들은 이제 IFA 넥스트라는 그 전시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는 정부 지원, 그러니까 그 산업자원부, 또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 한 40 내지 50개 정도가 그 IFA 넥스트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아주 그 전시나 참가객이 역시 굉장히 미약합니다. 소니, 사프, 도시바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잠시 부스 한두 개씩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IFA 2025에서 본 가전시장 트렌드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니 해도 AI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그 했던 옛날의 트렌드가 AI 홈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부분 바꿔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개별 가전의 스마트화에서 그 개별 가전이 아니고 전체 가전이 네트워킹에서 하나로 묶이고 그것은 물론 AI 기능을 통해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전들이 협력해서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을 AI 홈으로의 진화라는 이름으로 그
전시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에너지 효율화하고 지속 가능성이 어느 그 전시회보다 강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에너지 효율성이 그 어디보다 강조가 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친환경을 가전하는 그 가전을 선호하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의지도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AI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 등급인 A 등급보다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큰 흐름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유럽 시장이니까 유럽의 좁은 가옥 구조를 고려한 빌트인 가전들이 많이 전시된 것도 그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그 끝없는 진화인데 이건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그 유명 그 가전 기업들의 전시 내용을 볼 건데, 우선 그 유럽 쪽은 뭐 당연히 밀레 1899년에 설립이 되어 그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죠. AI하고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홈의 정사진을 가장 그 모범 답안같이 제시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M-Sense라는 지능형 조리 시스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센서를 갖춘 조리 기구들이 그 AI하고 결합을 하면서 그 어떤 이런 넘치거나 타는 상황을 미리 인지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실내만 있던 그 주방용품들이 모듈로 그 나누어져서 그 야외 주방으로 변신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밀레가 이제 아웃도어까지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소재 품질들로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트인 관련해서는 그 스팀 서랍 솔루션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그 지멘스하고 보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멘스는 기쁨을 주는 지능, 그래서 Intelligence That Delight라는 이런 주제로 AI를 전면에 내세운 빌트인 진화에 포커스를 둔 그런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AI 스마트 홈으로 해서 세탁기, 오븐, 냉장고 등 모든 그 가전을 그 연동을 시키고 원격 제어,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시연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 메타 블랙 빌트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프리미엄 가전 풀 라인업을 제공을 했고, 에너지 효율 쪽은 그야말로 한 A 등급뿐 아니고 A-20% 정도가 되는 수준의 추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일상속 기술 조력자, 뭐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그렇지만 그 단순 제품 나열이 아니고 그야말로 AI로 전체적인 그 가전들이 네트워킹해서 그 고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기쁨을 준다. 이런 컨셉 같은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 같은 경우에도 센서 기반으로 스마트한 연결을 여긴 당연히 AI가 들어가겠죠. AI 통합을 해서 시스템 그리고 생태계 중심의 그 경쟁력이 있음을 과시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걸 보면 오븐이 센서를 이용해서 그 요리 종류를 인식을 해서 그 요리에 적합한 그 최적 온도를 그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있었고요. 또 그 쿡킷 를 통해서 그 조리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모습들도 그 재미있게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점령이 IFA 2025의 중요한 그 내용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기술을 베끼서 제품을 만드는 그 카피캣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는 거의 그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게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뿐 아니고 품질도 그 우수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피지컬 AI 분야는 그 다른 어떤 기업들,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보다 그 앞선 모습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미의 청소 로봇이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 모바의 로봇이 수정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관객들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중국의 혁신 기술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부스도 중국 기업이 가장 많았고 한국이 아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실제 부스 수로 따지면 그 예년에 비해서는 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중국 기업들의 그 세계 전문 브랜드 인수를 통한 그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물론 인수는 그 뭐 IFA 2025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문 프리미엄 그 가전을 생산하는 마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독일 100년 넘는 그 테카라는 그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 일본의 도시바의 가전 부분도 마이디어에서 인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독일의 로봇 기업은 쿠카가 있고 또 하이어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의 캔디 또 미국의 옛날에 일종의 그 가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100년 기업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그 가전 부분을 인수했고 그 외 프랑스, 일본 기업의 가전 브랜드도 있고요. 그 하이센스는 그 슬로베니아의 이게 유럽에서 한 4번 정도 큰 가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렌체, 또 스카이웍스는 매츠, 디셀은 프랑스의 톰슨과 같은 이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또 인수한 브랜드를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 그 브랜드 자체로 그냥 운영하게 함으로 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중국의 전략들이 돋보였습니다. 전시 공간 곳곳에 그 차이나 그 공동 부스도 그 운영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 매사 입구 목적은 곳에 가장 많은 홍보판을 운영한 것도 그 중국 기업이십니다. 이건 다음 장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업체는 뭐 중국의 3대 가전업체뿐 아니고 프리미엄 가전업체,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세 베를린의 그 메인 게이트 앞에 있는 모습인데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중국의 그 홍보판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 드림이라는 중국 업체, 또 한가운데에는 하이어라는 중국 가장 큰 3대 가전기업 중에 하나, 가운데는 마이디어, 또 그 좌측에는 그 독일에서 인수한 테카라는 기업의 홍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그 기술, 양, 홍보 모든 면에서 IFA 2025의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가전 3개 기업들의 전시 내용으로선 좀 살펴보면 그 TCL은 인간 중심의 AI로 다양한 가전에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 뭐 3개 기업 모두
AI가 메인 그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또 TCL 같은 경우는 그 QD 미니 LED 기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레이노 X3 프로 C 제품을 전시해서 AR 글라스 쪽의 그 전시가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40만 원대로 나만의 영화관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미라는 AI 컴패니언을 그 유럽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AI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이센스는 이제 그 TCL하고 미니 LED에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RGB 방식의 미니 LED 기술이 내가 원조다. 또 가장 큰 그 116인치의 그 미니 LED TV를 전시를 하고 있었고, 또 보면 그 AI 같은 경우에는 세탁, 뭐 요리, 그 에너지 공조 등 생활 영역별로 그 AI 에이전트들을 소개하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할 건가, 또 일의 간소화, 창의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이어 같은 경우는 HON, 하이어 스마트홈 플랫폼을 통해서 그 자기 제품뿐 아니고 그룹사 내 전체 스마트홈을 통합한 AI 솔루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지향이 돋보였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빌트인 에너지 효율화가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전들이 이제는 그 값싼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그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그 이미지 강화에 그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전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삼성전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AI 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그 전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내용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에 있는 고객들이 AI 홈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더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의 측면에서 그 전시 내용을 꾸몄고요. 특히 전시 규모는 뭐 다른 어떤 기업을 압도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거의 2배였으니까요. 단독 전시가 아니기도 했고요. 한 6,235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 그 전시관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거대한 그 대규모의 미디어 월입니다. 가로가 한 50m, 세로가 한 10m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화면인데, 이 화면에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은 그 디지털 아트가 이제 그 영상으로 재현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삼성의 AI 기술이 일상에 높이 그 깊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입장하기 전에 그 영상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의 그 미디어 월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영상을 1분 정도
앞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삼성은 일상에 스며든 생활형 AI, 즉 앰비언트 AI를 추구한다는 그 테마를 갖고 전시를 했고요. 그 비전 AI, 갤럭시 AI, 비스포크 AI. 비전 AI 경우는 TV, 갤럭시 AI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류, 그다음 비스포크 AI는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그 주방 기구들, 이런 모든 품목들을 그 나눠서 전시를 했고요. 이것들이 다 AI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네 가지의 그 핵심 경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에너지 효율을 세이브할 수 있다. 또 강력한 보안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또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 실내에 있는 전시관 말고 삼성은 야외에 그 스마트 모듈러 홈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새로운 미래 주거 솔루션을 제시한 점도 좀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협력해서 한 30평 정도의 그야말로 그 주거공간을, 그 일상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건 한 일주일 만에 생산하고 하루 만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듈형 홈을 제시한 이유는 아마 이걸 통해서 공간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그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AI가 제어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가 흐르는 그 하나의 플랫폼이 인집이 될 거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필요하면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하는 점을 이 모듈러 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내부를 들여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 역시 유럽의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유럽의 넷제로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 효율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점 쪽에 그 강조한 전시 공간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LG전자의 그 전시 전략과 전시 내용은 파트 2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에서는 그 IFA 2025 개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전체의 어떤 가전기술 트렌드, 그 트렌드가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AI 홈, 그 다음에 빌트인이라는 유럽 환경에 맞춘 가전기술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여러 기업들의 내용을 들려줬고요. 요리 파트 1은 마치고 파트 2에서 주요 전시 신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그 다음에 IFA 리셀러 파악, IFA 2025 혁신상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 발표를 마치고 바로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